영화가 시작되고 얼마 후 쉘이라 불리는 12개의 외계 비행 물체가 미국,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세계 각지 상공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에 웨버 대령은 언어학 전문가인 루이스 뱅크스 박사와 과학자인 이안 도넬리를 통해 외계 비행 물체와 접촉을 하기 시작하죠. 두 사람은 외계 비행 물체 내부로 진입해 정체모를 생명체와 마주하게 되는데요. 관건은 그들과의 소통인데 그들은 시종일관 동그라미 형태의 이상한 문자들로 지구인들에게 말을 건넸답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구에 온 목적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상길입니다. 이상길의 작고 깊은 영화관 61번째 상영작은 드니 벨레브 감독의 컨택트입니다. 2017년작으로 개봉 당시 SF 영화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었는데요. 특히 이 영화는 아주 깊이 있는 메시지로 평단과 관객들로부터 극찬을 받았었답니다. 물론 그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보는 이의 자유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를 동그라미와 직선의 차이로 해석을 했답니다. 과연 동그라미와 직선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외계인이 찾아온 영화 속 지구로 같이 떠나볼까요? 같은 선이라고 해도 직선과 동그라미는 많이 다릅니다. 직선은 어떤 지점이건 지나고 나면 다시 돌아올 수 없지만 동그라미는 다르죠. 어느 지점이든 돌고 돌아서 그 지점에 다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직선에서 실수는 한 번으로 끝이지만 동그라미는 그렇지가 않죠. 다시 실수한 그 지점으로 돌아올 수가 있으니까요. 한편 둘은 공격성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양끝으로 뾰족한 직선의 경우 상대방을 찌를 수가 있고 잡고 쉽게 때릴 수가 있죠. 하지만 동그라미는 찌를 수도 없고 잡고 때리기도 아주 불편합니다. 그렇게 동그라미에게 공격은 어색한데요. 결론적으로 직선과 동그라미는 포용력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느끼다시피 동그라미는 직선보다 훨씬 너그럽죠. 그래서 따뜻합니다. 컨택트에서도 가장 주목해야 할 건 바로 동그라미인데요. 그러니까 외계인들의 언어에 주목해야죠. 그들의 언어는 타고 온 둥근 타원형의 우주선처럼 무조건 동그라미에서 시작됩니다. 다만 안팎으로 조금 돌출된 지점들이 동그라미들마다 달라 각자 다른 의미를 갖는데요. 그런 외계인들을 인간들은 늘 직선으로 대합니다. 지구에 왜 왔냐는 인간들의 질문은 결국 선한 존재냐 악한 존재냐는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게 인간들은 자꾸 선을 그어 편을 가르려 하죠. 급기야 직선의 총과 미사일로 외계인들에게 공격을 퍼붓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외계인들은 계속 동그라미를 그려나갔죠. 한편 직선은 경계선으로도 쓰입니다. 남과 북을 가르는 38선도 직선이죠.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어릴 때부터 날카로운 직선을 긋는데 익숙해져 왔습니다. 아주 어릴 적엔 운동장에서 동그라미를 그려가며 함께 놀던 친구지만 학교라는 경쟁 시스템에 뛰어들면 그때부터는 서로 직선을 긋기 시작하죠. 그런 직선은 언제나 적을 만드는데요. 나중에 커서 유일하게 가족이라는 동그라미를 그리기도 하지만 세상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가족과 가족 간에는 다시 직선이 그어지니까요. 하물며 국가와 국가 간에 지어지는 직선은 그 굵기가 남다르겠죠. 하지만 직선도 분명 동그라미가 될 수 있습니다. 직선의 뾰족한 끝과 끝만 서로 이으면 되죠. 그리고 그걸 소통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요? 바로 컨택트에서 감독이 진정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로 영화의 후반부에선 직선이 동그라미가 되는 아주 묘한 감동을 느낄 수가 있답니다. 또 그 감동이란 직선은 너와 나지만 동그라미는 우리라는 개념으로 확장이 되죠. 비록 대지를 밟고 하늘을 향해 오똑하게 서 있지만 나란 존재도 멀리서 보면 하나의 점, 즉 아주 작은 동그라미입니다. 어디 우리 인간들만 그런가요? 우리가 밟고 있는 지구도 태양계도 은하계도 아니 이 우주 전체가 사실은 동그라미가 아닐까요? 적어도 직선은 아니겠죠.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